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국발 우한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십니까? 그러나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국가 안보는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하여 사이버 추모 국민대회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정군 구국동지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추모사, 추모헌시 낭송, 안보 전문가 토론회, 성명서 낭독, 만세 삼창 순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중계하기 위하여 장군의 소리, 신의 한수,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연합회 등 20여 개 유튜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역은 그 수경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제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10년 전 오늘 서해 바다의 수호신이 된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에 대한 추모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이신 이석복 장군께서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멸공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하여 전사하신 46분의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년 전 3월 26일은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우리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야간 기습 어뢰 공격을 받고 46명의 용사들이 전사한 날입니다. 희생당한 46명의 넋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추모하고자 사이버 추도식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의 목적은 현 안보 실상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영웅을 추모하고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1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안함 장병들은 출동 명령을 받고 초계 임무 중에 적의 공격을 받고 최후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한 호국 영령이 되셨습니다. 하늘도 산천도 국민도 함께 울었던 그 통한과 울분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북한은 아직도 사죄는커녕 조작극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우리의 국군 동수권자인 문재인은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마저 외면하여 왔습니다. 46명의 호국 영령들이시여, 자유체제를 지키는 우리들은 장렬하게 산화하신 당신들에게 영웅이라는 최고의 계급을 추수합니다. 그 원통함, 그 분노, 그 서러움,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지만 한 명 한 명 이름이라도 목 놓아 불러오리다. 서해를 지키는 군신이 되시어 남북 공산 좀비들의 도발을 집어삼키고 자유통일의 날에 백년도에서 백두산까지 무궁화꽃으로 피어나소서. 오늘 국민 대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북한 정권은 6.25의 남침으로부터 천안함 피격까지 수많은 도발과 테러와 침투로 무수한 국민을 살상하고도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은 평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비굴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념에 전도되어 국가의 기능과 인권과 인륜을 상실한 문재인 정권을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성토하고자 합니다. 애국국민, 선후배, 그리고 예비역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천안함은 살아서 서해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은 국민에게 비분 강개와 비통한 슬픔을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관망하던 군번이 있는 1천만 예비역들에게 자유체제 수호 결기와 용기를 심어주셨으며 오늘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동서남북의 용사들에게는 조선시대 조정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과 수병들과 같은 나라 지킴이 사명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에 사는 우리는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전우와 유가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적과 야욕을 버리지 않는 공산 집단은 평화 무드를 조성할수록 자유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천안함에 개양됐던 태극기가 수장되었던 수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서해 바다를 비롯한 우리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공짜가 없기에 자유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을 지킬 사명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자유우파는 하나가 되어 공산화 세력과 싸워야 하는 자유수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하나가 되어 구국결사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표로 지켜내고 우리 노병들도 마지막 자유체제 수호 사명을 위해 필사직승의 각오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이 정상화되고 북한 동포까지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을 오늘의 추모식장에 함께한 46인의 영웅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 날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1동 멸공! 다음은 호국 시인 장순희 시인이 천안함 피격으로 호국 영령이 된 46용사에 대한 추모 헌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 후 박수는 생략해 주기 바랍니다. 제10주기 추모 헌시. 천안함은 오늘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바다도 잠을 자던 백령도 서남방 2.5km NLL을 지키라는 군령을 받아 천안함 당당히 항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불싸 붉은 잠수정이 심해 숨어 오래를 겨누고 있을 줄이야. 미친 개가 아니서고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천인 공로할 만행이었습니다. 암흑의 바다, 거친 파도, 생사의 순간에도 전우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비겁하지 않았던 46용사들. 충무공의 후예답게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서해 교전의 영웅들과 46용사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NLL은 대한민국 해군의 투혼으로 다시는 침략할 수 없는 영해로 우리의 바다로 지켜냈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으리니 결단코 헛될 수 없으리니 46용사들의 충원은 살아서는 조국과 함께 죽어서도 해군과 함께 해양 해군의 불친 전함 천안함의 이름으로 오늘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이시여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너무나 슬퍼했던 시간들이 언 10년 세월이 흘러 이처럼 그리워
모였습니다. 오늘도 님들의 영전에 무궁화 꽃송이를 바치고자 추모의 정을 가득 담아 드리고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46용사들이시여, 불멸의 호국 영령이시여, 영의 수호의 불친절함 천안함과 함께 우리들 가슴에 사무친 추모의 서에서 함께 사랑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의 바다를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다음은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하여 천안함 피격의 실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현 안보 실태를 진단하면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안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장 및 연사들께서는 연단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오늘 안보 전문가 토론회 좌장 역할을 맡은 김태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 김 박사는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였고 핵 분야 전문가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30년 이상 모든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김태호 박사께서는 안보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70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을 하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김용현 장군님, 31대 소방사 사령관의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내셨죠? 뭐 또 더 중요한 직책이시면 또 소개하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유미 여사님, 권유미 여사님은 국방여성전우회 회장님이시고 재향여군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신동보 제독님, 해군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마 오늘 실감나는 현장 고발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합참에서 정보작전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함대에서도 전대장을 하시고요. 심재동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희락 교수님. 박희락 교수님은 육사를 졸업하신 군인이십니다만은 학업으로 전향하셔서 국민대에서 지금까지 교수로 재임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안보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써냈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사용하셔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희락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7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천안함 10주기를 추모하면서 그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낱낱이 고발해보고 과연 그 후속 조치들은 잘 취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아마 주된 임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말고도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무너지는 안보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반성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군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어야 조국이 있다. 참, 오늘은 아마 그 어느 날보다 이 대목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까 우리 이석복 대표님께서도 추모의 말씀을 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참 그날의 비통함을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미, 함수가 따로따로 인양이 되고 그 인양되면서 우리 장병의 시신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 통곡의 소리가 참 하늘에 메아리 쳤죠. 그러나 그 이후 그분들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드릴 만큼 안보가 튼튼해지거나 또 안보 상황이 개선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다 같이 걱정으로 나누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아무래도 심동보 제동님께서 뭐 그날 있었던 실상 그리고 뭐 좌초설이니 뭐 조작설이니 온갖 그냥 악담들이 돌아다녔는데 이거 다시 한번 규명해 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내일이면 세 번째 맞는 새 수호의 날인데 지난 두 분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 군인으로서 예비역 군인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동님한테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이걸 하십시오. 천안함 피격 제10주기 오늘 정말 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천안함이 2010년 오늘 일어났는데요. 근데 북한이 그 휴전 이후에 특대형 도발, 여러분들 기억도 생생하시겠지만 1.21 청와대 습격 위수 사건,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목숨을 노리고 자기들 표현대로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이렇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도발을 30일이 내려왔었죠. 근데 그 이후 그거를 비롯해서 무려 한 470여 차례 특대형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도발의 대표적인 게 1999년 제1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2년 제2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9년에 대청해전, 그 다음에 2010년 오늘 천안함 피격, 폭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해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이 5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고 나태했고 그게 태만하고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으로 나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부터 나약해 빠져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거는 응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1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대성을 거뒀죠. 그냥 완전 작전을 통해서 대성을 거뒀는데 북한이 의례정 일치기 침몰하고 그 다음에 중형 경비정 그러니까 등산곳 6845정이라는 배가 반파가 되고 무려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684라는 등산곳 경비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684 등산곳 684가 참수리 357을 기습해서 객침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2연평해전에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물론 우리가 대단히 오히려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북한에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후속 조치가 그렇게 당하고 우리가 뭐 응징 안 했습니다. 근데 470년 특대형 도발에 제대로 된 응징을 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처대 때 우리가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해군이 알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사격을 했는데도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얘네를 계속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절차대로 작전 예규에 따라서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넘어오고, 위협 사격인데도 넘어오고, 그래서 개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대청 해전 때 북한이 한 8명이 사망을 하고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호시탐탐 그때 바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대남 통지문에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걸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그 관할 군단이 4군단인데요. 4군단장을 지금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으로 바꿨습니다. 김객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보강을 했어요. 전력 보강을. 해가지고 천안함을 노린 거죠. 근데 천안함은 1996년부터 북한이 잠수함정을 통해서 대남 도발을 준비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996년에 동해 안인진, 그 다음에 1998년 속초에 잠수정이 침투하다가 음악에 걸리고 암초에 자초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대비해 국군 토성자부터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어떤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온적으로 했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응징도 제대로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또 우리가 오해사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진짜 무지하고 태만하고 나약한 이러한 안보 태세를 정말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그 수해 소요 날 행사가 대전 현충원에서 있는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참석을 이번에는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현재 문재인 정권 출범한 후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참석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지금 심재동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토론자께서도 간단하게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학 교수님. 천안함에 관해서는 사실 참 이게 제일 참담한 게 뭐냐면 아직도 그 루머가 횡행하고 있고 그 신상철인가요? 그거는 재판을 또 연기를 한 것 같죠. 맨 최종 선거를 뭡니까 이제 총선 끝난 이후로 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루머에 그걸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말들이 국민한테 다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거죠.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배가 좌초돼서 어떻게 부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가 피로했다고 해서 어떻게 두 조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가 저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기술적으로 기뢰가 하나 예를 들어서 부딪혀도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던데 배가 쉽게 그냥 부서진다 이거를 계속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총리가 우리 한국이 계속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이 총리한테 이게 한국이 따라올 것 같은데 조금 견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카톡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못 따라오도 걱정하지 마라. 독서를 안 한다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지식 상식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보 지식, 안보에 관해서 진짜 상식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어떤 한두 개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보십시오. 이 천안함도 그랬지만은 사드 관련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드도. 아니 어떻게 이게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거니 어쩌니. 아니 세상 전체 전자파가 나오는 무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전투원이 우리 운용요원이 다치는 무기를 세상 전체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버젓이 먹혀 들어가는 거는 참 저도 많이 답답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냉철하게 안보에 관한 상식, 논리 이런 것들을 주변한테 차분차분히 이렇게 그 전파해야 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현 장군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권 여사님 하시겠습니다. 예, 저 특별히 권 여사님한테는 제가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성 안보통이시죠. 사실 천안함 용사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저는 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보상금과 또 무슨 민주화 뭐 그러나 뭐 사실은 데모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유공자가 되신 분들 뭐 그분들도 민주화에 기여를 하셨겠죠.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군인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3월 26일 오늘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이하는 날인데요. 천안함 가족들하고 그 천안함에서 생존한 그 장병들에게는 그 가슴에는 봄꽃이 피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세월호와 배상금과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보상받고 배상받는 것들이 당연한데 세월호는 사고여서 배상받는 거고 천안함은 국가에서 유공자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서 그 보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국가 유공자들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한 장병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월호하고 천안함의 어떤 그 보상의 비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망자 1인당 국가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에 배상금의 국민성금, 보상금을 합쳐서 8억 2천만 원, 교사들의 평균 금액은 11억 4천만 원이고 일반인의 경우는 8억입니다. 또 생존자들은 본인 한 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와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에게까지 400에서 1,6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는 피해자 가족 건강검진, 긴급복지 지원비, 심리상담 지원비, 의료지원금, 학교 내 전문 상담, 가족 돌봄 반찬 서비스, 기초생활자 특례지원비, 고교학자금, 생활안전자금, 휴직 휴업 지원비, 심리안전지원금, 장례비, 부상자 치료지원금 등 이외에도 여러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모든 세월호의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했다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천안함 유족들에게 지원했던 그 보상비는 전사자 한 명당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합한 금액으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에서 구조된 58명의 생존한 그 장병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한 장병들은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치료비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은총 하사는 천안함 폭침 당시의 후유증으로 지난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신하사의 수술비는 4천만 원이 나왔지만 보훈처에서 이 수술비 4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원했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신하사 자신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는지 참담합니다. 예, 그 금액이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천안함 희생용사들한테 그 정부가 직접 지급한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천안함 전사자들은 한 명당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요. 7천 단위가 하나 틀린 것 같아요.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그리고 세월호는 예. 1인당, 그러니까 이거는 천안함이고요. 세월호는 1인당 국가배상금을 국민성금과 보상금을 합쳐서 8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교사들의 평균 금액은 11억 4천만 원,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는 8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천안함 용사들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제가 천만 원, 몇 천만 원 단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 하나가 틀린 거.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했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된 거를 바로잡은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희 대수장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권유미 여사님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간단하게 천안함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만은 천안함 이후에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안보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이 아마 2018년 9.19 남북 군사 분야 남북